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연구윤리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자 회장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설정에 기대하고 싶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서부터 지금 장관이 된 후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말썽으로 뒤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의 미성에 따라 연구 논문 공저자 등재 등의 연구윤리 훼손 비판에 대한 논란이 국민적 관심사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단 총연합회 김명자 회장이 마치 연구윤리 문제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미 2018년 초부터 미성년 자녀 부당 공저자 등 연구윤리 훼손 비판에 대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2019년 말까지 수립할 것을 했다고 하니 김명자 회장의 성견지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고등학생으로서 의학논문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려 무임성찰론이 거센 가운데 과학기술계는 이번 기회에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드러난 연구계의 민낯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인턴 2주 만에 그것도 전문적인 의학 논문의 연구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 속아 웃을 일이라고 하는 말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단지 이끌고 있는 과총 김명자 회장은 지난 9월 5일 뉴스 일과의 통화에서 연구의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제1저자 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수긍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윤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금년 연말까지 설정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명자 회장은 연구자로 일정 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연구논문의 이름이 실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이에 대한 해답이 곧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작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문 과정에 대학 인턴을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추석날 M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2007년부터 수시전형이라는 이름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고등학생 논문 저자가 무려 1218명이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 학종 때문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1일 청와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저명한 법학자이며 인권정책 전문가로 인권 가치의 주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국가인권위원 제4대 위원장을 지낸 안 후보자는 한국헌법학회 회장과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공익인권재단인 공감이사를 역임했고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강제 혼인신고, 아들의 학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시 합격 의혹, 여성 비하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서 제 70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명 이후에도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안 후보는 기자회견 8시간 뒤 결국 자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2017년 6월 세상을 떠나게 했던 안기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을 보고 과총 김명자 회장은 부모가 고등학생의 스펙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시전형이란 입시제도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윤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겠다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연구 논문에 이름을 올려주는 일부 부적절한 교수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까지 건절하기 위한 입법도 서둘러 국회에 청원하는 것도 바로 과총이 수행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6년 창립한 한국과학기술단 총연합회 설립 목적에는 과학기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 및 인권 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 촉진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과학기술을 이끌어가는 과학기술인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500만 과학기술인을 자랑하면서 과학자로서의 긍지와 용기,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과 성과급 지급을 통한 처우 개선은 모른 채 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정부 예산 받아서 주어진 활동만 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 눈치만 보면서 무사안일하게 시간만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총 김명자 회장은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국 법무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당국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에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지난 2009년 당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가 제출한 대한병리학회지의 제1저자로 의학 논문에 게재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불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국대와 공주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총은 지난 2018년 촉발된 미성년 자녀 부당 공저자, 연구자 연구비 부적절 집행, 부실학회 참가 등 과학기술계 연구윤리 훼손 사례에 대응해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습니다. 같은 해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전문가 포럼을 출범하고 연구윤리 훼손 문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수립에 의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김명자 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정의와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스스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진일보된 규범을 마련하고 연구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 내부의 성찰과 함께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김명자 회장은 이러한 과제들이 과총 차기 회장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